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일이고요. 개천절이네요. 오늘 편안한 연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4분기 투자 전략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뭐 간단하게 오늘 한 20분 정도만 진행을 할 겁니다. 4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가 분기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1분기와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4분기가 있으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분기는 1월부터 3월, 2분기는 4월부터 6월, 3분기는 이제 7월부터 9월, 4분기는 이제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 구간이 끝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이제 끝났고, 대체적으로 이제 분기마다 이제 특징주들, 이제 종목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그 1분기 때는 이제 뭐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작년 말부터 해서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애플카, 그러니까 전차군단이겠죠. 요게 이제 주도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실제로 뭐 3월부터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4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시크니컬이죠, 경기주. 경기 민감 주들이, 뭐 이때 당시 여러분들 뭐 철강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순환매 치면서, 시총이 낮은 종목들도 막 2연상 가고 했던 부분들을 기억나실 겁니다. 경기 민감주. 3분기도 뚜렷하게 나오죠. 3분기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는데도 2차전지. 이제 배터리 이제 관련주들이, 배터리 소재죠. 4대 소재들. 이쪽이 좀 강세 보였는데, 이제 과연 이제 4분기 때는 무엇이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수가 지금 뭐 많이 힘든 상황에서, 뭐 올라가든, 뭐 떨어지든,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분명히 가는 놈은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가는 놈은 좀 갈 건데, 일단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머크라고 해서 전일 이제 그 먹는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 이 머크가 이게 대박이 났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입원과 사망 확률을 절반 낮춘다. 몰루피라비르라 삼성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 구매를 협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치료 알약인 몰루피라미드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발음이 좀 어렵네요. 머크가 이제 이 바이오테라피틱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몰루피라비르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미국 식품의약청에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전일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뉴스 한 방으로 그냥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놀랄 정도였죠. 저도 좀 놀랐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게 좀 안 나오네요. 인베스팅닷컴으로 좀 보면은 미국 증시가 거의 폭등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S&P 500이 상승이 나왔죠. 1%.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다가 일봉인데 하락이 나오다가 쭉 땡기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뒤바뀜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기주로 간다고 했죠. 시크니컬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그럼 우리나라로 좀 돌아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크니컬, 그러니까 결국 지금 리오프닝으로 봐야 되는데,
리오프닝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공주가 되겠죠.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근데 제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항공주가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죠. 항공주가 과연 갈까? 미국은 어제 항공주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이겠죠.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보잉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7% 급등 나왔어요. 7%. 근데 주봉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그냥 이게 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막 커플링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 즉슨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들이 이미 좀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런 뉴스를 보고 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 쫓아가서 뭐 사는 것도 좋지만 뭐 물려도 되긴 해요. 물려도 되긴 하는데 이런 종목을 샀다가 아마 바로 손실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때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보잉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주항공도 있겠고 TA 항공도 있겠고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 이슈가 아직은 좀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취득을 연말내 연기하고 공정위 심사 지원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우리나라 항공주를 좀 잡는 분위기가 대표적인 2대 항공주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대한항공 보고 아시아나항공 너희들이 인수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인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 변수가 좀 생겼어요. 항공주들은. 그러니까 요 변수가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면은 항공주는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항공주들이 툭툭툭 치고 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7%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고점 부근의 기준가 대비해서 여기까지 못 올라갔던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전고점 근처까지. 물론 전고점 넘어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넘어갈 부분들이 사실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지금 이 뉴스로 좀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요게 갑자기 좀 떠가지고 요게 조금 시장을 뭔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서 뭔가를 이제 잡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뭐 보유자분들 연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가격이 지금 이전에 전고점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재인데 요거를 이제 못 먹었다고 이제 내가 여기서 못 움직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수익 나길 바라는 아주 못된 심성 이런 거 고치셔야 된다. 왜냐면 지금 뭐 리튬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지만 리튬과 코발트, 니켈 이 가격을 보면은 지금 거의 엇비슷해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마진 자체가 안 남을 거거든요.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이 나오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터리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겠죠. 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쇼티지 여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 여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지만 자동차 판매량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둔화 가능성도. 예, 둔화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분들. 그래서 2차 전지를 좀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과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내가 고점에서 팔겠다.
고점에서 무조건 매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유명한 투자자도 고점에서 무조건 매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매도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조금은 이건 보유자분들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영역이지. 이거를 막 여기서 중간에 내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거 먹겠다, 마지막 슈팅을 먹겠다라고 했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죠. 네, 2차 전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뭐 큰형님 갔으니까 작은형 가고 막내 동생 가고 뭐 조카 손자 가는 걸 보겠다고 그 종목들을 매수했다가 1년 동안 망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유는 뭐 차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리튬 가격의 상승, 뭐 이거 말고도 코발트 가격도 이미 전고점 넘어갔고요. 굳이 한다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낫겠죠. 코스모와 이런 애들은 낫겠죠. 얘는 이제 황산 코발트 국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애들이 낫지만은 지금 이제 내재와 관련돼서 배터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따라 원가 마진이 남지 않는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잘 팔릴까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자동차 가격도, 전기 자동차 가격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사실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그냥 이거는 메이저들이 찍은 거예요. 뭐 이유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소재 업체들, 4대 소재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슈팅 나온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메이저들이 찍었다. 단순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저들이 그냥 이 종목 찍어서 그냥 올린다. 배터리 쪽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제 유가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천연가스는 워낙 급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이제 과속을 했으니까 뭐 하겠지만 유가가 안 꺾이죠. 예.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뭐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도 제가 아마 뭐 유가 3, 40불일 때도 제가 유가 100불 갈 거다라고 계속 연말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뭐 이제 추천주도 있었지만은 그때 추천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슬기로운 투자일기라고 치시면 이제 이창진 아나운서와 이제 김정현 아나운서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S-오일이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언제였냐면은 요때죠. 요때. 그러니까 9개월 전에, 혹시나 못 믿으신 분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때였죠. 요때. 예. 요때였는데, 이때 이제 S-오일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이때 당시 보시면 뭐 이게 지금 유가 흐름이었죠. 40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40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흐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S-오일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가 이제 12월 말일이었거든요. 12월 말일. 12월 말일날 S-오일에 이제 주가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죠. 이때. 이때였네요. 이때였는데 이때였죠. 이때.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이때. 실제로 이때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은 다 먹었죠. 여기서 사서 먹고, 여기서 사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사서 또 먹었습니다. 신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MBN골드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종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후기를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뭐 여기 이제 쓰신 분들 있죠. 뭐 이 S-오일을 베팅할 때가 이때였거든요.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베팅해가지고 여기서 베팅해서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끌고 가서 이때 이제 비중을
30%를 실어버렸죠. 이제 그때 평균 단가가 92,000원에서 이제 93,000원 정도. 유가 바닥 찍었으니까 사시라고. 유가 당시 그때가 64불이었어요. 예, 뭐 이게 쉽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유가 흐름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유가가 전 상승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비중을 좀 실었습니다. 30, 40% 정도. 실어가지고 이렇게 수익 낸 거죠. 이렇게 좀 실행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비중 30% 투자한 종목 오늘 수익 냈다. 이게 이제 S51 이란 종목이었죠. 후기 쓰지 말라 씁니다. 국내 주식 중에서 이제 섹시오일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S51 수익 감사합니다. 현금 싹 다 긁어모아서 베팅하셔서 비중 35% 18.7% 수익. 요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뭐 잠깐 자랑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왜 S51을 베팅한 이유는 딱 간단한 논리였어요. 이때 당시 유가가 이때였거든요. 이때 이렇게 쭉 빠질 때 이제 분할로 잡자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 다른 건 본 것도 없고요. 저는 재고일수만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도표도 보이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요게 이제 미국의 그 전략 비축류 관련된 부분인데 주간 전략 비축류 관련된 부분인데 가까이 좀 당겨 보면은 이 전략 비축류가 지금 미국 시장을 원유 시장을 좀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런 걸 봤는데 유가가 갑자기 급락 나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기름을. 단순한 부분에서 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축류,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기름의 재고가 떨어지면은 그럼 유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SOE를 베팅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낸 거죠. 비중 35% 정도. 간단한 논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유가 뭐 연말에 100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유가는 어차피 100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 때문이에요. 단순한 건 다 필요 없으냐. 머크 이게 지금 완전 게임 체인저 같거든요. 백신은 백신이지만 지금 우리도 백신 맞고 좀 부작용 받으신 분도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망자 제로에 머크 먹는 치료 게임 체인저 될까? 굉장히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경기주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요게 이제 긴급 사용성이 떨어지면은 그냥 미국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성장주가 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성장주가 많이 컸으니까 성장주가 지고 경기주가 올라가는 장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죠. 요거를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종목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요 부분들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고 없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부터 한 일주일, 2주 정도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외국 이제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문제겠죠. 시장 문제인데 지금 저는 시장을 그렇게 여기서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 못 해요. 왜냐면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악재가 많죠. 개나 소나 악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악재를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헝다 이슈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디폴트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숨겨진 악재가 딱 하나가 있어요. BOK에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시겠고 증권사 13곳에서 공여금, 주식 공여금 사용 조정했죠. 20%까지. 신용 쓰지 말라고 제한을 뒀고 근데 진짜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요거를 다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게 아마 좀 다다음 주 되면 또 이제 TV에서 이거 가지고 난리 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거를 좀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봤어요. 결국엔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빠졌지만, 지금 헝다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이제 중국 부동산에서 4%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헝다 이슈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헝다가 차라리 파산 빨리 해버리는 게 낫고요. 지금 뭐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바이든 통과시키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2표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이거 이제 통과되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국가 신용등급이 뭐 강등당할 수 있다고 아주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좀 세게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미국 바이든 정부든 간에 이전 트럼프든 뭐 힐 클린턴이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셧다운을 몇 번 했느냐? 22번 했습니다. 셧다운을. 미국이 셧다운을 22번 했는데 미국이 그러면 미국의 주가가 망했나요? 예. 안 망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지난 한 8, 90년 동안 22번이나 셧다운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다고 뭐 해도 미국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짜리를 보여드릴게요. 예, 셧다운을 해든 말든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 좀 일었던데 요때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닷컴 버블 붕괴됐대. 셧다운 때문에 하락이 크게 나왔던 적이 요때 한 번 있었죠. 셧다운은 아니었고 이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미국이 망한다, 뭐 셧다운이 되면 신용등급 강등당하면 뭐 폭락장이 온다, 아주 그냥 개소리를 하는 그런 상식이 없는 이제 애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많죠. 증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셧다운 22번이나 했는데도 여태까지 뭐 중간에 좀 만약에 뭐 빠지더라도 그냥 금방 또 회복을 해요. 네. 아마 미국은 아직도 싼 경기주들이 너무나 소형주, 중형주를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비율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면은 개인들이 풋옵션을 과하게, 풋옵션이 뭐냐면 지수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거,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하는데 베팅하는 건데, 풋옵션에다가 113억 원에서 총 131억, 콜옵션에다가 매도를 때렸어요. 매도는 뭐냐면 콜옵션 대 매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외우세요. 콜옵션이 매도되면은 콜옵션 매도 포지션 취하면은 지수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거예요. 왜냐면 콜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냐면 지금 악재가 워낙 많고 이평선도 많이 깨져 있으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망했다. 베팅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외인 기관 금융투자 어때요? 완전히 오징어 게임 하고 있죠. 왜 개인들하고 반대로. 자, 그러면 외인 기관 금융투자는 지금 상방에 대한 베팅해 놨고 개인들은 하방에다 베팅해 놨네요.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뭐 3,000 깨질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뭐 2,600, 뭐 2,700 간다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돼 악재가 나올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저는 다음 주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누적 포지션 봐도 외국인들은 딱 여기 라인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3,000 내외에서 끝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아마 제일 좋은 포지션이 3,050포인트예요. 여기서 끝나면은 수익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뭐 많이 떨어지지는 못하겠지만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10월달은 좀 많이 시장에서 많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싼 종목들은 좀 많아요. 아직도 뭐 대표적으로는 페노션이라든지 비디아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해운 이런 애도 있는데 뭐 이런 애들은 사실은 그냥 한 몇 년을 들고 가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계속 강조드렸고 뭐 대표적으로 저 하나라는 종목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고 상승 나왔다가 적절하게 눌리고 있으니까 다시 또 분할 매수 가격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사가 좀 많이 곽강을 받을 시기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 흐름을 좀 보면은 다음 주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도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그 4분기는 아마 뭐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보다 확실히인 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은 많이 떨어질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유는 뭐냐면 이익 전망치예요. 예. 지금 9월달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긴 한데 증가율 자체가 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은 이익 모멘텀이 상당해요. 불리시합니다. 긍정적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보면은 이게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반기를 봐야 돼. 22년도 상반기 1분기에서 2분기에 이익 전망치가 상회를 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모멘텀이. 근데 그렇지가 못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4분기가 좀 힘들고,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는 이제 4분기는 원래 힘들어요. 예. 원래 4분기 때가 제일 잘 안 나왔던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이익 전망치가 좀 다소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좀 어느 정도 다른 업종들은 견고하는데, 만약에 반도체마저 갑자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마저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지면 좀 피곤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컨센서스 변화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만약 이제 올해 4분기도 뭐 4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이제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보면은 가장 긍정적인 업종들은 이제 에너지, 운송 쪽 엄청 떨어졌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종이 목재, 뭐 자본재, 건강, 헬스케어, 그리고 철강 건설, 여기다가 IT 하드웨어. 이쪽이 이제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근데 이게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10월부터 진행될지 11월부터 진행될지 아무도 없었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이쪽의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물리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 가지고 가면은 실적 이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업사이드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이제 10월 달은 모르겠지만 좀 종목별 장세가 나오면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도주가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하락은 주도주가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주도 섹터가 이제 어디로 갈지는 뭐 저도 알 수 없겠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기주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은 확실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을 이제 회원님들은, VIP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국내 주식이 70%였고 해외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죠, 30%였는데 최근 이제 9월 달 이제 중순 넘어갔을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국내 주식 반, 미국 주식 반으로 좀 옮겨놨거든요. 포트폴리오는. 그러니까 통상 이제 국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개에서 5개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종목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직면했을 때는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합리적인 국내 주식의 매력도가 있는 가격대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좀 늘리겠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은 무리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랑 해외 종목 다 포함해서 10종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 투자 전략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 뭐, NH증권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이렇게 남겨놨기 때문에, 이거 뭐 클릭하시면은 뭐, 핸드폰으로 어떻게 계좌 개설하는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에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한 번씩 딱 보시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 토요일 넘어갈 때, 미국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는데, 뭐, 어려운 거가 하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료 카톡방에서 이제 인증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어제는 저희가 이제 20에서 25% 정도 수익을 좀 실현했죠. 네,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34%,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20%, 네, 뭐, 실현 손익까지. 그러니까 어제 미국 주식 매도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1%. 각기 이제 투자 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지만 투자 수익금은 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제 사진 나오네요. 아유, 깜짝 놀랐네. 1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매도한 가격인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미국 주식을 밤새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밤새지 않고요. 국내 주식은 정상적으로 리딩을 하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통상 밤 10시 30분에 개장해서 다음날 이제 새벽 이제 5시에 끝나요. 5시에 끝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딱 세 종목만 매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매수하면은 페이스북하고 여기다 코드번호 써드리고 페이스북 뭐 230불에 비중 20% 매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매수 걸고 매도 걸면 끝이에요. 언제? 예. 밤 10시 30분 전에. 그러니까 매수 걸고 매도 걸면 끝이에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굳이 밤을 지새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수익 좀 내고 싶으신 분들, 뭐 저희가 어떤 뭐 사람들은 저희가 뭐 비중 5% 이내 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수익금이 클 수가 없겠죠. 300만원, 200만원씩 벌 수가 없겠죠. 비중 10%, 20%, 30% 정확하게 보내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입 희망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문가 변경도 하실 수 있으시면 여기 원클릭 서비스 변경 클릭 누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달에 국내 주식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 주식으로 좀 자산을 좀 옮겨놔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